각종 구강질환이나 사고로 치아를 잃었을 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비슷해 만족도가 높지만 여러분의 마취와 장시간 수술을 반복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바로 수면 임플란트입니다. 의식화 진정 요법을 사용, 환자가 잠이 든 듯한 상태에서 시술이 진행되는데요. 깨어나면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이런 수면 치료는 임플란트뿐 아니라 충치나 보철 등 다양한 치과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 감쪽같이 끝나고 있는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김문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문수 원장입니다. 네, 사실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가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저는 치과 같아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특히 이 임플란트 하면은 그 잇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여기다 뼈도 심고 또 인공치아를 또 넣고 이런 과정 설명만 해도 굉장히 무서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치과 의자에 앉아서 진료를 기다리는 중에도 긴장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긴장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때우는 치료를 받으실 때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손에 힘을 꽉 주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치료도 적응이 안 되는데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임플란트 수술은 어떨까요?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실제 의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입안에 마취도 참아야 하고 물도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입도 오래 벌리고 있어야 하는데 잇몸도 째고 드릴로 턱뼈를 뚫는 느낌 그대로 느끼고 계셔야 하니 무섭기도 하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손에 힘을 꽉 주는 환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추가. 발끝까지 힘을 주고 빳빳하게 이렇게 누워있어요. 집에 가면 잠 잘 와요. 맞아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근데 오늘 이런 치과 공포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수면 임플란트. 이거 어떤 거예요? 네, 그 건강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으로 그 위내시경 같은 거 해 보셨을 겁니다. 수면 내시경을 생각해 보면 맨정신에는 입속을 통해서 내시경을 위까지 넣는 거를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맞아요. 수면 내시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고 일어나면 꾸역질도 못 느끼고 통증도 못 느끼고 내시경 검사가 편하게 끝나 있는 것처럼 치과 치료도 맨정신에 받기에는 힘든 임플란트 수술을 수면 임플란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고 일어나면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동안 내시경 하는 것처럼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을 수면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니 스타였는데 이제는 자고 일어나니 뭐야? 임플란트가 되어 있네? 약간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원장님, 근데 이게 수면 임플란트 하려면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일단 치과부터 와야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치과에서 이제 자고 나면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면 임플란트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시면은 그 틀니는 버리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플란트 진단 후에 수면 임플란트를 위해서 팔에 링거를 맞듯이 미다졸람이라는 그 의식화 진정 약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기계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약물이 안정적으로 투입이 되며 약물이 투입된 후에 환자분이 진정 상태로 유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정적으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입안에 국소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들은 꿈을 꾸는 듯이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와. 네. 그리고 아주 평온한 상태로 주무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예, 신기하네요. 근데 아무리 잠에 빠졌다 하더라도 계속 입안에서 무언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강력한 진정제로 계속 잠을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약물이 안전한지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깨는 분은 없습니까? 아, 네. 그 의식화 진정 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프로포폴, 그리고 케타민, 그리고 미다졸람이라는 약인데요. 이 중에서 깊은 진정을 일으키는 약은 프로포폴과 케타민입니다.
깊은 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환자분들은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좋지만 자발적인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호흡 계통의 근육까지 그런 기능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을 담보로 해서까지 진료를 보면 안 되겠죠. 앞선 두 역과는 달리 얕은 진정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안전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사용해서 수면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다졸람은 1976년에 개발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 필수 약물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기본적인 보건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다졸람은 그리고 5분 내로 진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효 상승은 느리지만 15분에서 80분 정도의 지속적인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진정이 되는 것이지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서 흔들어 깨우면 깨어나서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시술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깰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잠을 자면은 깊게 잘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설잠 자듯이 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잘 주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정 효과가 나타난 이후에 아프지 않게 해드리면 잘 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안에서 아프지 않도록 국소 마취를 잘 해드리고 진행을 하면 수면 임플란트 수술 중에 깨시는 일은 잘 없습니다. 네. 오, 근데 이제 치과 치료할 때 왜 중간에 계속 물 뿌리는 거 뭔지 아시죠? 맞아요. 네, 계속 물 뿌리고 다시 물 이렇게 흡수시키고 막 이러는데 수면 임플란트 중에 막 입안에 물 고여 있으면 뭐 자는 중이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실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불편해서 뭔가 깰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치과 치료할 때는 치아나 뼈를 깎을 때 발생하는 마찰열이 생기는데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계속 뿌리면서 진료를 합니다. 수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면 임플란트 수술 중에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 시작하는 처음에는 물을 조금 드시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이 수면 임플란트가 좋은 것이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의식이 있고 모든 반사작용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한번 먹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코로 숨을 쉬시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잘 받으십니다. 아,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는 거군요. 네. 저는 입이 이제 바짝바짝 마를까봐 긴장해서. 그리고 이게 촉촉하게. 약인지 사실 물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맞아, 저도.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궁금증이. 마셔도 되는 물이군요. 네. 네. 수돗물이죠. 수돗물을 정수해서 사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전 너무 궁금했어요. 아,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전문의 입장에서 수면 치료는 단지 뭐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만 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심한 분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또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과 자체를. 마취도 싫고, 갈아내는 소리도 싫고, 냄새도 싫고, 그냥 다 싫은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수면으로 편하게 받고 싶다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에게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는 첨단 공포증, 그리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등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진 환자분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잘 때는 그 수치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한두 개의 임플란트만 심어서 끝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또 한 번에 많은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으니 치료 시간과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어서 치과가 멀리 있거나 바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 외에 다른 일반 치과 치료를 할 때도 수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료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외에도 자고 있는 동안에는 수면 치과 치료를 통해 충치 치료, 그리고 신경 치료, 잇몸 치료, 사랑니 발치, 스케일링 등 다양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치과 치료는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치료와 잇몸 치료, 임플란트 치료를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 치과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2~3시간씩 한꺼번에 치료받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 스케일링도 해드리고 잇몸 치료, 신경 치료, 임플란트 수술까지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해서
양질의 진료를 한 번에 받으신다면 투자한 시간 대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진짜 여러 가지 시술이 다 가능하다면 임플란트도 한 번에 좀 여러 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 최대 몇 개까지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네, 환자분 컨디션이 좋고 잘 주무시기만 한다면 복합적인 여러 치과 치료 이외에도 수면 임플란트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보통 상악동 거상술과 뼈이식 같은 걸 포함해서 뭐 아래쪽에 10개, 위쪽에 10개 이렇게 포함하면 한 20개에서 20 몇 개씩 이렇게 많이들 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전체 임플란트 수술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우와. 환자 컨디션만 좋으면 여러 개도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대박. 네. 근데 저도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뭐요? 자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왜 자다가 배 아프면은 계속 화장실 가잖아요. 그쵸.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시 막 깨어날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입안의 마취만 잘 된다면 사실 아프진 않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로 진행을 하고 계시면은 주무시고 계실 때 입안의 국소 마취는 따로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수면 마취를 하고 나면은 전신 마취처럼 통증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입안의 마취를 진행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화 진정 상태로 유도가 되면 입안의 마취를 충분히 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치료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시술 받은 후에도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수술 후에 그 붓는 정도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신데요. 이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자분들께서는 수술 후에 얼음팩 같은 걸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 얼음팩을 수술 부위가 붓기 전에, 많이 붓기 전에 한 2, 3일 정도 냉찜질을 해주시면 부종이 그래도 조금 가라앉기 때문에 덜 부어서 통증이 조금 줄어들게 되시고요. 그리고 처방받은 약이 있으시다면 수루 감염이나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잇몸의 절개를 수술할 때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또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리 만들어진 컴퓨터 모의 수술 결과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 유도 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유도 틀을 따라서 식립을 하게 되면 잇몸을 많이 열지 않거나 내시경 수술처럼 작은 구멍으로만 수술을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아프진 않나요? 몇 개까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원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아무래도 환자가 이렇게 잠들어 있으니까 시술을 하시기엔 편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약물 그 효과가 최대 80분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그 80분 안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너무 쓸데없는 걱정인가요, 저희가? 그건 원장님이 생각한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세심하네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 번 투약으로는 한 15분에서 80분 정도 이제 지속이 되지만 네. 확보된 그 정맥 삽입로로 링겔 맞듯이 지속적으로 저용량의 그 안정제가 투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시술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 연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치과 의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진료에 임해야 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치과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동안에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진료를 환자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 복잡한 수술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끝내고 나오면은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 요소를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 치료가 여러 가지 참 장점이 많아요. 환자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제가 꼭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가 기사 보니까 어떤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 받고 난 뒤에 목이 너무 아프더래요. 뭔가 이물질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임플란트 시술 때 쓰였던 그 철제 도구가 1cm 정도 되는 게 모관이 있었대요. 이게 저 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수면 임플란트 시술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치과 진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에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 진료 시에 사용되는 치과 도구는 임플란트 수술 도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입안에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구가 입안에 있는 침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뿌리는 물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작고 미끄러운 기구가 입안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치과에서도 조심을 해야 하고요. 환자분들께서도 입안에 작은 기구가 치과에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느껴지면 바로 뱉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치과 치료를 할 때는 입으로 숨 쉬시는 것보다는 코로 숨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되나 되게 걱정도 많이 하실 테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식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너무 기구가 날카롭거나 뾰족하지 않으면은 다음날 이렇게 이제 병과 함께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굴곡 내시경이나 그런 걸 사용해서 수술을 해서 그러한 기구들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삼킴 사고가 일어나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식도로 넘어갔는지 기도로 넘어갔는지 꼭 확인하시고 기구가 잘 나오게 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임플란트는 고령인 환자들이 많이 하는 시술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다 보면 진정 약물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령자의 수면 치과 치료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건강하고 젊은 분들도 간혹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임플란트는 의식화 진정요법입니다. 즉 전신 마취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면 일어나는 정도의 진정 수준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깊은 진정으로 유도하는 약물이 아닌 얕은 진정으로 유도하는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 중에 유일하게 진정 상태를 깨우는 반대작용을 하는 약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해독제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치과 치료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이 임플란트 수술 같은 긴 치료는 그 고령자나 노약자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는 상시 모니터링 장비로 혈중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 그리고 혈압 등을 세밀하게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독제, 기량제가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 수면 임플란트로 이제 여러 시술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 수면 치료는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몇 차례 끊어서 이거를 좀 계속 해야 할까요? 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면 수면 치료 한 번에 임플란트 식립을 편하게 이제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 공포증 때문이라면 임플란트 식립뿐만이 아니라 다음 진료 과정을 받으실 때도 수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긴 치료나 수술할 때 편하게 받고 싶으셨던 분들은 그러한 치료나 수술이 끝나고 나면 수면 치료로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진료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임플란트도 되었지만 또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너무 변해 있어요. 맞아요. 의학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또 어디서 들은 게 많거든요. 되게 원장님. 많이 들으시네요. 수면 치료에다가 디지털 치료가 이제 접해지면 저희가 흔히 하는 치아 보철 치료도 하루 만에 완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모든 분야에서 이제 디지털로의 전환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치과에서 예전에는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필름을 가져가 암실로 치과 안에 있는 암실로 가져가서 현상하고 정착하고 밝은 불빛 아래서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치과에 가면은 거의 다 찍자마자 바로 앞에 모니터 화면에 있는 그 모니터로 엑스레이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영상 정보 처리에서는 이미 많은 발전을 거두어서 보편적으로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죠? 본 뜨는 거. 네. 맞아요. 이를 만들기 위해서 본을 뜨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말랑말랑한 고무 재료를 입안에 넣고 물고 있다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을 뜨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치아에 빛을 쏘아서 위치 정보를 디지털 숫자로 변환을 한 다음에 가상 모델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즉석에서 이제 디자인까지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컴퓨터 정보를 컴퓨터로 깎을 수 있는 장비로 보내면 몇 분이면 치아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거 본 뜨는 거 하기 네. 싫어가지고 치과를 안 간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오래 걸리던데. 네. 와, 그럼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런 보철물들은 말씀하신 디지털 작업으로 다 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다 가능한 수준의 진료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본을 떠서 충치 치료하는 인레이 치료, 그리고 덮어 씌워야 하는 크라운 치료, 그리고 임시치아까지, 그리고 앞니를 예쁘게 덮어 씌우거나 보완할 수 있는 세라믹 치료, 임플란트의 임시치아와 컴퓨터 유도 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앞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더 좀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하루 만에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루 만에 앞니를 예쁘게 이제 완성은 하는 것이지만 치아에 행해지는 진료를 또는 치료를 급하게 하거나 짧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본을 뜨고 예전에는 석고를 부어서 모형을 만드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바깥에 있는 기공소에 만드는 시간을 또 줘야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디지털로 그러한 부분들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진료의 질에는 일단 차이가 없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는 정교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오차도 줄일 수 있고 사람 손이 아닌 컴퓨터가 정밀하게 깎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은 사람의 손으로 되게 얇게 만들기 힘든 재료의 두께를 디지털 컴퓨터가 깎을 때에는 한 0.2에서 0.3mm 정도까지 얇게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얇게 가공을 할 수 있으니까 치아를 조금만 깎아도 티 안 나게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앞니 치료의 경향은 디지털 채소 침습 치료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의 특징으로 인해서 전혀 삭제를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삭제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본질인 내 치아를 덜 깎게 되는 것입니다. 치아 삭제량을 디지털로 통해서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에 쓰이는 재료이다 보니 그 재료 또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져 있는데요. 자연 치아처럼 단단하고 신미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색상을 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훨씬 예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시술 말고요. 충치가 너무 심하다거나 환자마다 좀 어려운 그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루 만에 디지털로 접목해서 치료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고무본을 뜨게 되면 모형을 만드는데 이제 소요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리는데, 디지털로 하게 되면 본을 뜨고 바로 치아 모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제작된 컴퓨터 가상 모형을 바탕으로 보철물을 디자인해서 컴퓨터 가공 장치로 보철물을 치과에서 바로 깎아서 붙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치료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철 치료 가운데 흔히 우리가 덮어 씌운다고 하잖아요. 크라운 치료 많이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통 크라운의 재질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어디 부딪혀도 안 깨져야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하루 만에 깎아서 완성이 될 수 있나요? 네. 평소에 치과 치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셨나요? 네, 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무서워서 잘 못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덮어 씌우는 재료는 치아 하나당 80kg 정도의 성인 한 명이 올라가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합니다. 하지만 이는 뜨거운 가마에서 단단하게 구워져 나온 후의 성량이고요. 아주 단단한 재료를 깎아서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마에 굽기 전에는
분필처럼 백묵 같은 그러한 연한 상태의 재료를 가지고 치과에 있는 가공 장비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깎고 다듬어서 높은 온도로 구워서 나온 다음에 그 단단한 정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덮어 씌우는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크라운 치료를 하면서 신경 치료도 같이 하잖아요. 이것도 혹시 그 수면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덮어 씌우기 전에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신경 관한 쪽에 염증이 없다면은 보통 신경 치료의 내원은 일주일에 한 2번씩 한 3-4번 정도 나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염증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는 수면 진료로 당일에 신경 치료를 마무리해 드릴 수가 있고요. 혹시나 뿌리끝 쪽에 염증이 있거나 신경이 괴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단계별로 치료를 해서 마무리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기 싫은 건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걸 또 몇 배나 복구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생기는데 바로 치과 치료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치과 치료를 미루게 되면 떼우기만 하면 될 것을 신경 치료해서 또 씌워야 되고 신경 치료만 하면 될 것을 또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고 이처럼 상위 치료로 올라가야 하니 비용도 올라가고 통증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길어지는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게 되고요. 이제 미루지 마시고 수면 임플란트와 디지털 치과 치료를 통해서 내원 횟수도 줄이시고 치과에 대한 그런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참 많잖아요. 네. 많죠. 씹고 뜯고 맛보려면 치과 진료 진짜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선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선서 나 김철원은 오늘의 치과 치료를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야.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지켜보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랑 철원 씨랑 계속 네. 뭐 검진 받아야지 하면서 사실 못 지켰잖아요. 맞아요. 저도 원래 지난달에 스케일링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네. 미루고 있거든요. 저도 선서 철원 씨와 함께 꼭 검진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번 다시 나오셔서 점검 네. 꼭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치과에 대한 부담, 문턱이 좀 낮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